제가 이 채널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 많이 했었는데 네. 제가 바라보는 5년 이후에 늦어도 5년 이후에요. 빠르면 2, 3년. 네. 이 안에 이제 결혼 시장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실제로 이렇게 결정사에서 매칭이 돼서 결혼까지 이어지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결정사에서 매칭을 해서 결혼까지 이루어지는 성혼율? 근데 그건 정말 회사마다 너무 많이 다른데 100%가 아니에요? 난 100%일 줄 알았어. 왜냐면 결혼할 때까지 시켜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결국에는 그게 사실 안 되니까. 그래요? 왜냐면 중도 이제 회원이 이제 지쳐서 안 할 수도 있고 비용을 추가적으로 내야 되는데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리고 영 아니다 싶어서 어쨌든 막 그런 경우가 많죠. 이런 데도 있잖아요. 후불제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사실 후불제는 네. 그 DB가 없는 회사들이 후불제를 하죠. 그러니까 DB가 없는 회사들이 후불제를 할 수밖에 없고 왜냐면 사실 DB가 너무 좋은 사람이 많으면 그게 다 소모되는 건데 돈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회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쵸.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후불제로 가는 경우가 많다. 네. 후불제는 뭐예요? 어떻게? 결혼했을 때만 돈 내는 거야. 네. 처음에 가입비를 우와. 안 내고. 근데 혹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뭐 이제 사람마다 너무 다르겠지만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면 이제 내가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만한. 그런 경우에는 사실 후불제에서는 제 실제 주변 썰 중에서 괜찮은 얘기를 아직 못 들어봤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쪽은 괜찮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한 명 한 명 소모되는 게 이제 타격이 이제 한 명 한 명이 좀 거슬려요. 진짜 이게 막 그렇죠. 그냥 나가버리거나 막 해버리면. 그러면 컴플레인 들어오니까 바로. 예. 네, 막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받게 될 수밖에 없고 그냥 회사가 잘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성혼율은 그러면 한 대략 절반 정도 봐야 돼요? 절반 보기 힘들죠. 절반도 아니다. 잘 나오면 30%, 뭐 20, 30% 나오지 않을까? 정말 잘 나오면. 결정사 가도 쉽지 않구나. 당연히 쉽지 않죠. 그러면 애초에 결정사 들어가자마자 여기서 무조건 해줄 거라는 믿음보다는 내가 준비를 어느 정도 해놓고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하겠네요. 제가 이거 정말 자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게임으로 비유하면 내가 레벨을 올려놓고서 몬스터를 잡으러 가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안 올려놓고 가면 엄청 헤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나를 레벨업을 시켜놓고서 만나게 되면 이제 당연히 훨씬 좋을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부작용은 내가 레벨이 높아진 만큼 또 그만한 레벨을 찾는다. 이런 부작용이 있다. 예전에는 좀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성상이 유머러스한 남자였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죠. 아니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유머를 따로 배워와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유머는 어떻게 근데 해야 그 돼? 코드가 맞으면 괜찮지 않나요? 유머는? 코드가 맞으면 당연히 괜찮을 수 있는데 네. 이것도 절대적으로 강력한 사람은 누구한테나 다 잘 먹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레벨업을 키우는 게 당연히 좋고 유머를 노력하면 당연히 키울 수 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진짜 유머러스한 남자야.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이가 좀 많아도 성사될 확률이 높죠. 한 50대 정도였는데 말을 잘해. 유머러스. 그래서 그게 제일 흔히 예시들이 이제 개그맨들이잖아요. 맞아요. 개그맨들이 그러니까 말을 이제 워낙 잘하니까 그래서 막 뭐 개그맨들이 결혼한 사람은 다 엄청 막 미녀들이다 막 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다 당연히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명성도 당연히 명성도 있지만.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뭐 내 스펙을 바꿀 수도 없고 부모님도 바꿀 수 없고 연봉 바꾸는 쉽지 않다 보니까 차라리 애티튜드라던가 뭐 좀 운동을 해서 좀 더 좀 다듬다던가 아니면 대화법을 좀 재밌게 잘 해서 하면은 더 성혼율이 올라가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렇죠. 궁금한 게 이렇게 애써서 조건을 다 맞춰서 결혼을 하면 어떻게 행복한가요? 만족도가 높은가요? 이게 보면 진짜 딱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따져가면서 원하는 조건으로 만나야 되는 남자와 여자끼리는 당연히 그만큼 그거대로 되게 잘 사는 것 같고. 만족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이게 확실히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누가 봤을 때는 저렇게 결정사에서 막 조건 보고서 만나는 게 나는 저 낭만 없어 막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들한테는 오히려 본인이 선호하는 내용이 될 수 있는 거고. 몇 년 전에 이 얘기 진짜 많았는데 결국에는 조건을 보게 된 이유도 막 사랑을 해서 낭만으로 이렇게 결혼을 해서 결국엔 또 이혼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근데 반대로 조건 맞춰놓고서 이렇게 결혼했는데 오히려 더 잘 산다는 데이터가 더 나오는 것도 있고 실제 연구 결과에 제가 몇 년 전에 봤을 때 그게 있었거든요. 제가 요즘 진짜 재밌는 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주변에서 예를 들어 친구가 결정사를 가입했으면 무조건 다 숨겼어요. 맞아요. 얘기를 안 하고. 근데 요즘 제가 어디 막 모임 가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 여기 결정사 이용하고 있는데 여기 진짜 괜찮아. 뭐 이렇게 소개를 시켜줘요. 대놓고.
최근 1년 동안에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게 결정사에 대한 인식이 이제 많이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 못하고 갈 때까지 갔다 하면 결정사를 가는 게 인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내가 정말 나와 비슷한 좀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서 결정사를 찾는 사람이 진짜 많아졌어요. 그래서 인식이 좀 많이 깨졌더라고요. 오히려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 소개팅을 해서 내가 뭐 3번, 4번 해가지고 에너지 손실 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정말 내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또 이렇게 연결을 해준다는 것 면에서는 네. 돈을 조금 쓰더라도 그게 더 합리적이다 생각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하나 생각난 게 요즘 그러니까 경제가 이제 너무 살기가 빡빡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더 뭔가 이걸 안 보고 살 수 있었던 것도 그냥 차라리 보고 그냥 뭐 만나면 결국에는 이 사람하고 또 낭만이 생길 수도 있고 한 거니까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만나는 방법일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시대의 트렌드가 지금 네, 결정사에도 그러니까요. 자꾸 적용이 되는 게 느껴져서 네. 저는 부동산하고 요새는 왜 저출산인가, 왜 결혼을 늦게 하나 이런 사회학자님들 대화했을 때의 지금 이 트렌드가 여기에 지금 그대로 반영되고 있잖아요. 그 아까 말한 대로 사교육비도 치솟고 막 이렇게 되고 하니까 말한 대로 우리 애가 낳았을 때 좀 더 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이러다 보니까는 조금 더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 더 좋은 조건인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것도 많이 선택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사회가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뭐 나라 얘기하기에는 뭐 좀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정말 살기 좋은 나라 가서 진짜 살기 좋고 돈 걱정 안 하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조건을 볼 이유가 사실 없잖아요 별로. 네. 그래서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게 돼서 진짜 안 볼 거고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해요. 제가 좀 요새 느꼈던 건 뭐냐면 남자들이 예전에는 이게 진짜 10년 만에 많이 바뀐 게 예전에는 결혼하려는 남자들도 조금씩 늦추는 때였었어요. 그러다가 좀 지나더니 결혼 안 할래고 하는 남자들이 좀 많았어요. 그때 일단 예능에서도 이제 그 나 혼자 산다 같은 거 나오죠. 네. 나 혼자 산다, 뭐 미운 우리 새끼 이런 게 나오면서 결혼 안 한 남자들이 좀 트렌드 이렇게 좀 되다가 그러다가 나중에는 초식남처럼 연애도 안 할 거야. 아예 의지도 없어. 이런 남자 비율도 꽤 늘어난 것 같아요. 어때요? 이게 남자도 그런데 그 여성분들도 사실 이게 같은 그걸로 연결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나운서님께 죄송하지만 네. 30대 여성분들이 33살, 35살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나 내가 연애 안 해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 이들하고 이제 상담을 저한테 처음에 저 뭐 생각 없다 뭐 이렇게 하다가 제가 깊게 잘 파거든요. 네. 그런 거를. 그럼 파고 나면 저도 사실 진짜 결혼하고 싶은데 이 얘기가 무조건 나와요. 남자도 이게 똑같은 상황으로 당연하죠. 네. 당연히 연애를 하고 네, 싶고 네. 잘 만나고 싶은데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근데 그게 지금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 방어 본능이 이제 자꾸 나오게 돼가지고 방어 기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되는 것 같다. 남자는 여자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이 저는 어떻게 요즘 저 뭐 애니 박람회 이런 쪽 이렇게 킨텍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연애를 안 하고 진짜 뭐 이제 사이버 연애 같이 애니 쪽에 빠지는 남자들도 엄청 늘고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전반적으로 그냥 그 수 자체가 좀 줄고 있는 게 아닌가? 모수가 주는 게 아닌가 애초에? 이제 영향이 AI가 네. 그것까지 대체를 하나요? 그래서 느낀 게 이제 나중에 지금 뭐 하는 게 뭐 AI 로봇인데 연애 봇이라고 해서 연애 로봇이 나오면 더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뭐 그동안 만화 캐릭터였는데 현실적으로 대화도 하고 말도 기억해주고 메모리 기능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로봇처럼 돌아다니면 뭐 음식도 해줄 거고 청소도 해줄 거고 이러면은 이게 실존과 이게 구분이 갈까? 이런 걱정이 좀 돼가지고 제가 이 채널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 많이 했었는데 네. 근데 결국에는 뭐 나중에 이제 성취순례 좌표가 찍히는 그 일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바라보는 5년 이후에 늦어도 5년 이후에요. 빠르면 2, 3년. 네. 이 안에 이제 결혼 시장에 엄청나게 큰 변화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 게 이제 로봇이 요즘 진짜 기가 막힌 속도로 빠르게 발전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1년인가 1년 반 전쯤에 중국에서 이제 로봇인데 성관계가 가능한 로봇. 근데 제가 더 바라보는 거는 이게 지금 기술로는 로봇이 되게 부자연스럽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3년에서 5년 사이에는 기가 막히게 사람만큼이나 이게 뭔가 될 거예요. 보여지는 걸라든지 뭐 피부 이런 거는 거의 완벽하게 좀 됐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기술이 발전이 됐대요. 근데 점점 더 발전이 될 테고 네. 그러면 거의 그냥 사람이나 다를 거 없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좀 문제가 이제 남녀 갈등이 진짜 심하잖아요. 근데 그 남녀 갈등이 심한 게 솔직히 뭐 제가 남자여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요즘 결정사 대표 전체적으로 이제 여자를 좀 공격을 많이 한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괜히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공격을 많이 하는 거고 사회적으로도 남자들이 여기 한국 여자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것도 사실이어서 그래서 일본 여자 국제 매칭이 핫하고 저희 회사도 그 일본 여자 국제 매칭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매칭 왜 하나 싶을 정도로 잘 돼요.
네. 왜 일본 여자들은 좀 더 이렇게 환상이 일단 많이 있고 아. 일본 여자는 또 K컬처로 그 K팝 문화 드라마 이런 것 때문에 한국 남자에 대한 환상이 또 강하고 근데 또 그렇구나. 한국 남자는 일본 여자에 대한 환상이 또 강해요. 기본적으로 네. 그냥 좀 나를 존경해 준다라고 이렇게 네. 좀 많이 이렇게 인식이 좀 있죠. 네. 그래서 딱 배댓 네. 저도 보고서 와 하고 캡처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는 이유가 한국 남자는 이제 그 그러니까 한국 남자는 여자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주고 해줄 줄 알고 그리고 그러니까 일본 여자는 이제 남자한테 고맙다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한다 이거예요. 아, 서로가 필요한 언어를 해준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원하는 니즈가 이게 잘 맞는 거죠. 그래서 좀 확실히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이 로봇이 나오게 되면 이게 남자가 어쩔 수 없이 실제로 절대 망하지 않는 사업 하면서 릴스에 자주 뭐 1, 2, 3, 5, 1, 7 이렇게 나오는 거 최근에도 봤는데 거기 1등이 이제 남자 성욕과 관련된 사업이 절대 1등으로 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이 어쨌든 이렇게 나오면 연예인급 외모로 내가 커스텀해서 뭐 할 수 있는 그것도 분명히 그러네요. 나오겠죠. 그러면 사실 압도적인 거잖아요. 외모적으로 봤을 때. 뭐 기비할 수 있지만 당연히. 네. 근데 이 로봇을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제가 그냥 감히 예상해 보자면 상용화가 되면 한 3천만 원 정도의 그게 로봇이 이게 될 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법적으로 여가부에서 또 엄청 막고 이게 하겠지만 이게 밀반이 무조건 돼요 이게. 지금 이미 리얼돌도 엄청 많이 팔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법으로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세상이 될 텐데 이게 로봇이 어쨌든 들어오고 나면 남자 입장에서 이 피로도가 여기에 피로를 느낄 그거를 그냥 엿다가 해소를 하면 되니까 한번 성욕을 해소하고 나면 이게 남자가 되게 정신이 멀쩡해지는 그런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자한테 안 매달리게 돼요 구조가. 그러면 이 100명 중에 100명이 다 이렇게 안 해도 100명 중에 20명만 이렇게 해도 이게 영향을 엄청나게 크게 나비 효과로 불러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네. 판의 변동을 일으킬 수 네. 있을 것이다. 네, 그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로봇이 이렇게 도입이 돼서 이렇게 되는 순간 여자분들의 기존에는 여자가 가벼웠고 남자가 뭔가 다 해줘야 됐던 이런 느낌이 너무 강했다면 이제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완전 뒤바뀔 확률이 더 높아진다. 저는 AI 관점에서 보면은 AI 그 챗GPT 써보면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의 환각 증상을 보이는 이유도 뭐냐면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해서든 수긍하는 쪽으로 대답해 주려다 보니까 이 환각 현상도 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현실에서는 나와 의견 충돌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싸울 수도 있고 이제 맞아요. 이게 나오는 게 정상인데 AI는 무조건 내 말이 옳다 해주다 보니까 이런 AI에 이게 지금 하드웨어가 탑재되는 순간 그러니까 난리야. 이 로봇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맞춰주는데 현실은 이렇지 않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관련의 그러니까. 현상이 나오지 않겠나. 그게 네. 그 영화 허? AI랑 사랑하는 그 영화였었던 거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여자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자들도 네. 그럴 수 있는데 기존 시장 자체는 여자가 갑의 위치가 너무 강했었다 보니까 이게 크게 변화가 올 것이다 라는 그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죠. 우선 오전 뒤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는 내가 로봇을 보는 순간 약간 불쾌한 골짜기라고 네, 맞아요. 이런 느낌을 해봤어요. 가끔 사람들랑 로봇이랑 너랑 같이 엘리베이터에 밤 12시에 단둘이 타 있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러면 다 불쾌하잖아요. 근데 그 막 뭐가 진짜 있어. 구분도 안 될 정도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으면은 더 무서워. 근데 그니까요. 이거는 제가 좀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는 게 뭐. 우리가 아직 그게 적응을 안 해봤고 아예 경험이 없으니까 맞아요. 이런 기괴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지만 이게 어느 정도 사회에 이게 뭔가 좀 친숙함과 이런 게 생기면 그런 생각이 완전 사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감히 예상을 좀 위험 발언이기도 하지만 5년 안에 빠르면 2, 3년 늦어도 5년 안에는 그 이후로 점점 더 이런 변화가 되게 심하게 올 것이다. 이게 직장 안에서도 그렇게 될 것 같은 게 팀 안에 로봇 2명 있고 뭐 회계사 로봇 2명 있고 이제 사람도 있으면 이게 팀이야. 로봇 사람 셋대 로봇들. 그런데 대화가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퇴근할게 그런 로봇들 퇴근하시라 하고 24시간 일하고 있고. 로봇은 퇴근도 안 하지. 배터리만 교체하면 되니까. 그럼 뭐 김대리 근데 로봇도 이름이 김대리. 김대리 이 과장 이렇게 하는데 막 서로 일을 해. 근데 이 비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럴 수도 있고 아니야. 아, 사람끼리 팀 짜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냥 나 혼자 하고 나머지는 다 로봇으로 해서 우리 그냥 부서 팀 내가 이렇게 짤게 라는 경우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단순히 남녀 관계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출산율은 그냥 거의 더 떨어지겠네요. 근데 지금도 이미 벌써 근데 그 출산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최근에 제가 그런 뉴스를 봤었거든요. 로봇으로 임신을 할 수 있는 그게 뭐 근데 출산은 무조건 줄 것 같긴 하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아니 우선은 지금 또 아직 이제 결혼도 못한 친구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이게 저희 집에도 낭만의 시대였거든요. 아니 그럼 이제 뭐 AI 기다려야 되나 그러면? 저는 그래서 야.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네. 싶었던 거는 이렇게 좀 예상 예언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되기 전에 빨리 결혼을 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긴 해요. 2, 3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빠르면. 그리고 어차피 2, 3년은 이게 도입이 되는 들어오는 시기다.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어, 이게 들어오고서 사회적으로 변화가 오는 데까지는 빨라야 1, 2년이거든요. 네. 보통은 한 2, 3년 정도 걸리고. 네. 그래서 그 5년 안에 뭔가 좀 결혼을. 근데 5년 안에 하셔야 5년 안에 하겠죠. 하셔야죠. 뭐 그래요? 아니 말했지만 결혼은 내가 느꼈잖아. 늦게 할수록 잘하더라. 아 계속 자꾸 이런 말씀 하셔가지고. 이렇게까지 다시 한번 이게 들어보니까 아, 이게 진짜 인생의 큰 고민이겠다. 아 근데 오늘 너무 그쵸. 유익했어요. 꼭 어. 필요한 이야기들 많이 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조각조각 얘기했던 것들을 오늘 또 한 얘기 들으면서 아 이게 지금 정말 큰 고민이라는 게 많이 맞아요. 느껴졌고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꿀팁들 주신 것들이 이거 노력을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성혼 잘 되고 나면 인생에 또 하나의 또 있잖아요. 단계가 또 아빠가 되고 부모님이 되고 또 이 과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들으면서 저희 많이 도움된 것 같아요. 우선 저는 도움될 일이 없긴 한데 도움되면 큰일 나지. 나는 도움되면 큰일 나니까. 네. 우리 또 한 명한테는 또 도움이 됐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5년 안에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서대민 네.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예.